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2025년의 끝자락, 우리는 지금 인류의 이동의 역사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놀라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주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어쩌면 또 비관론자들에게는 공포를 선사할 수 있는 폭탄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글로벌 로봇택시 시장의 70에서 75%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 75%가 말하고 있는 것은 1등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75%의 점유율은 한마디로 독점을 말하고 있고, 이 말은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댄 아이브스는 2026년을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가 예언하고 있는 시가총액 3조 달러 또 주가 1000달러 시대는 어떤 논리로 완성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테슬라가 큰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분기에 36%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냈지만 주가는 다시 역대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금 약 21% 상승한 상태인데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가 이런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웨드부시의 기술 분석 전문가 댄 아이브스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을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해라고 하셨는데요. 자율주행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실제 시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지표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 2026년은 테슬라에게 있어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30개 도시가 핵심입니다. 안전 요원이 타지 않는 로보택시를 30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게 관건이죠. 둘째로 오스틴처럼 자율주행이 허용된 구역이 대폭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넓어져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입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쯤에는 양산이 시작되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그래서 저는 2026년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실제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2026년에 이런 강점이 재무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선 각 도시에서 자율주행 구역을 확장하는 데 큰 유리함을 줄 것입니다. 오스틴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직접 확인했는데 아주 좁은 반경에서 시작해 지금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가진 힘이자 테슬라만의 강점입니다. 도로 위에 깔린 1000만 대의 차량은 다른 어떤 기업도 갖지 못한 테슬라만의 자산입니다. 덕분에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속도도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인공지능, 로봇공학,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내년인 2026년에는 단순한 야망보다 자본의 효율적인 집행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전체적인 인공지능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10년 정도의 구축 기간 중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셈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에게 중요한 건 자율주행과 로봇공학 기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만 확장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만 해도 최소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로봇 산업까지 포함하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이 성공하더라도 예상보다 2년 정도 늦어진다면 기업 가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글쎄요. 투자자들은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전략이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는 거요. 비관적인 시각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목표가 결국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시장은 충분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2026년은 테슬라에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를 해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일정이 2027년까지 조금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승부를 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내년에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시별로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보급을 확대할지, 그리고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성장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성공이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자율주행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자율주행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로봇공학과 옵티머스가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어떤 투자자들은 자율주행보다 로봇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세상을 뒤흔들 혁신 기술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걸 의미하죠. 보통 웨이모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향후 5년 동안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는 어디이고 왜 그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나요? 웨이모도 훌륭하지만 겨우 몇 개 도시에서만 운영 중이고 차량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대규모 확장이 어렵다는 뜻이죠. 제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건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가 될 겁니다. 만약 테슬라의 실행 속도가 제 예상보다 느려진다면 우버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진 않더라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내년 말쯤 주가나 시가총액 외에 테슬라의 성공을 입증하고 당시의 장기적 분석이 맞았다는 걸 보여줄 지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지난 6, 7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모습이죠.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반적인 분야라면 데이터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는 99%의 성공률도 부족합니다. 99.99% 그 이상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를 풀고 있는 셈인데 저는 그 결실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 분야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현재는 이 사업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면 전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결국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연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치들이 연말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가가 $200 선에 머물 거란 예상과 달리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면서 $500를 향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년 테슬라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위험 시나리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제나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로봇택시를 30개 도시가 아닌 10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게 되거나 대량 양산의 차질이 생겨 사이버캡 생산 시점이 2027년으로 밀리는 경우겠죠. 그런 상황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 인도량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핵심 분야에서의 성과가 관건입니다.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성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관론자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죠.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데나이브스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할 정도로 2026년 테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물리적 AI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데나이브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낙관적인 테슬라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요. 이 기술이 조금 좋다고 해서 어떻게 시장의 75%를 장악할 수 있는가? 또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가 설계하고 있는 독점의 경제학이 무서운 것인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가 정말 대중화되게 된다면 소비자가 앱을 켜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로봇택시가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싼가입니다. 자, 데나이브스가 언급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를 본다면 웨이모 차량 한 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라이다와 고정밀 지도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저렴한 카메라와 자체 설계한 AI 칩,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비전 온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출발선에서부터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고, 테슬라가 정말 점유율을 75%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파괴적인 요금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웨이모가 $10를 받아야 이 수지 타산이 난다고 했을 경우 테슬라가 $3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시장은 한 번에 테슬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바로 이 하드웨어의 원가 경쟁력이 결국 요금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버나 리프트는 현재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왜 시장을 먼저 독점하지 못했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 우버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또 운전기사는 비용 통제가 불가능한데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또한
이 개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비해 테슬라는 이 차량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주행 데이터와 생산 공장, 심지어 에너지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수직 계열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우버가 기사에게 주던 수수료까지 모두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만큼 요금을 더 낮춰서 경쟁자를 정말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하지 못한 엄청난 시장의 독점 상황을 테슬라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데나이브스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2026년 4월과 5월 바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시총 3조 달러의 트리거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 대량 생산은 차를 많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 한 대당의 제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정말 테슬라에서 2026년부터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이 서비스의 요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요금이 낮아진다면 이용자가 폭증하며, 또 이용자가 폭증하면 주행 데이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점점 무결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데나이브스가 말하고 있는 테슬라의 무적의 플라이 휠이고, 이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라고만 부를 수 없고 전 세계 이동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데나이브스는 이 테슬라가 시총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테슬라의 주식수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900달러에서 1000달러 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주가에서 2.5배 또는 3배 정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2026년 스마트폰으로 테슬라를 호출하고 운전대가 없는 사이버캡이 3분 만에 집 앞으로 오고, 정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장은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AI 제국으로 평가할 것이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비관론자들에게 한마디 일침도 날리고 있는데요. 비관론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의 혁신을 이 엑셀만 보면서 놓쳤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2026년은 이동이라는 거대한 산업 자체가 테슬라에 의해서 재편되고, 결국 시장을 독점하게 되며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정말 테슬라가 75%의 독점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러기에는 웨이모와 우버의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